자, 강의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앞에 강의를 했었는데, 어, 점검해 보니까 녹화가 안 돼서 제가 다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절 레이어 2 시큐리티 스레트에 대한 것이 되는데, 레이어 2가 기본적으로 가장 취약합니다. 근데 레이어 2만큼 심플한 게 없어요.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난 한 50여 년 동안 이렇게 쓰이고 있었던 것은 그 기술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2에 대한 시큐리티, 사실 레이어 2 시큐리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은 그냥 피지컬하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시큐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플하다는 것만큼 장점이긴 하지만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 되게 단점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쭉 했었던 내용인데 보게 되면 이렇게 앞에 그냥 추석했던 거 그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네트워크 어드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큐리티 솔루션이 대부분이 레이어 3 이상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파이어월 한다든가 그다음에 앞에 웹메일, 웹하고 메일에 대한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VPN이라든가 이런 거 여기 보게 되면 VPN이라든가 파이어월, IPS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되게 레이어 3 이상에 대한 프로텍션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레이어 2가 만약에 컴프로마이즈 되면 그것이 약간 오염이 되면 그 위 이상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더넷 프레임이 만약에 이니셜리 컴프로마이즈 하면 이쪽은 다 컴프로마이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스레트 액터가 인터널리 레이어 2 프레임을 액세스한다면 결국은 그 윗계층에 대한 건 다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레이어 2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피지컬리 레이어 2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스레트 액터가 레이어 2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큐리티 어택의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레이어 2에 대한 것이 가장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랜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싱글 오가니제이션에서 컨트롤을 받죠. 되게 뭐 랜을 서로 공유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랜에 연결돼 있는 모든 사용자들을 기본적으로 트러스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bring your own device, bring your own device.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디바이스를 인프라 쪽에 갖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 요즘은 보편화돼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더 취약할 수가 있는 거고요. 외부에서 내부로 갖고 온 사람은 내부 구성원들이 외부에서 자기 쓰던 거를 우리 인프라로 갖고 왔을 때 이 사람이 고의가 됐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됐던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more sophisticated attack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랜에 대한 것은 penetration, 침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어택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크게 둘의 6가지가 있습니다. 맥 테이블 어택, 맥 어드레스에 대한 테이블을 어택을 하는 거죠. 맥 어드레스를 막 바꿔가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맥 어드레스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트 1번에 꽂았다, 10번에 꽂았다, 20번에 꽂았다, 48번에 꽂았다 해도 동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단말 자체가 그거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특정 포트에다 쓰면서 내가 마치 맥 주소가 계속해서 바뀌는 것처럼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편리성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게 스위치가 맥에 대한 소스 포트에서 들어오는 프레임의 소스 어드레스를 보고 이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맥 어드레스 몇 번이라는 거를 얘가 런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막 순간적으로 막 바꾸거나 그다음에 유니캐스트 한 언노운 유니캐스트를 막 임의대로 막 보내거나 그래갖고 맥 테이블에 대한 거를 저주간 꽉 차게 할 수 있는 거죠. 플러딩이라는 여기 맥 어드레스를 꽉 차게 하는 어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VLAN에서 많이 쓰는 어택이 VLAN 호핑하고 더블 태깅이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더블 태깅 같은 경우는 원웨이예요. 내가 보낸 트래픽이 나한테 오질 않고 그냥 공격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택이라고 해서 내가 보낸 트래픽이 통해 갖고 내가 데이터 리스판스 받아갖고 뭔가 액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시스템만 망가뜨리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VLAN 태깅 같은 경우는 다른 VLAN에 속해 있는 서버라든가 어떤 타깃에다가 내가 태그를 두 개를 줘가지고 정상적인 태그 하나, 그 다음에 거기 공격할 태그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쓰는 그런 VLAN 어택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DHCP 어택이라고 하게 되면 DHCP에 대한 것이 IP 주소 혹은 IP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잖아요. 그 기본적인 설정을 위해서. 근데 하나의 호스트가 마치 여러 개가 요청한 것처럼 DHCP 서버한테 DHCP 리퀘스트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버는 이게 정상적으로 리퀘스트가 왔구나 하고 나서 주소를 어사인 해줍니다. 근데 하나의 단말이 지속적으로 맥 주소를 바꿔가면서 서버한테 그거 리퀘스트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어, 다 받는 거죠. 그럼 DHCP 툴에 있는 주소를 서버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할당했구나 하고 나서 다 고갈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IP 주소를 할당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타베이션이에요. 굶은 거예요. DHCP 주소를 굶은 거예요. 그 다음에 DHCP 스푸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DHCP 서버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광고를 해가지고 내가 DHCP 서버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용자들이 뭔가 요청이 왔을 때 나도 거기에 DHCP 서버인 것처럼 동작을 해가지고 걔한테 가짜 정보를 주고 모든 트래픽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한다든가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를 가짜로 준다든가 DNS 정보를 잘못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바로 DHCP 스푸핑이 되겠습니다. ARP 어택이라고 하는 것은 ARP 주소에 대한 것을 바꾸는 거예요. ARP 주소에 대한 것이 ARP라고 하는 게 IP하고 맥 주소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주소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가 있는데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에 맥 주소를 이제 다른 주소로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들이 이 맥 프레임을 씌울 때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맥 어드레스 뭐야? 라고 보내는데 그 맥 주소가 가짜예요. 그러면 그 트래픽은 전부 다 정상적인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것이 그거를 이제 맨 인 더 미들 공격을 이제 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요. 포이즈닝은 아예 그냥 잘못된 정보를 뿌리는 거야. 잘못된 정보를 뿌려져 가지고 트래픽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독약을 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ARP에 대한 기능을 그렇게 속이는 것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스푸핑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맥 어드레스하고 IP를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ARP에 대한 거를 사용하느냐, ARP를 사용하지 않느냐인데 사실 ARP 약간 구분이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는 맥 주소하고 IP 주소에 대한 것을 스푸핑하는 어택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이 브릿지들 사이에서 서로 프리하게 룹 프리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스패닝 트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브릿지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단말이 자기가 마치 스패닝 브릿지인 것처럼 해서 스패닝 트리를 막 뿌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루트 브릿지인 것처럼 막 속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브릿지들이 이쪽이 루트구나 하고 나서 한다든가 스패닝 트리의 트리를 막 바꿔버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이 STP 어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스위치 레이어 2의 스위치 어택을 할 수 있는 레이어 2 어택이죠. 레이어 2 어택이에요.
그걸 완화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미티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완화하는 거지 완전히 그냥 프로텍션 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간단하게는 포트 시큐리티야. 포트, 각 랜의 포트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프로텍션 할 수 있느냐? 시큐리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포트에서 인지할 수 있는 맥 주소에 대한 개수를 제한해서 그쪽에서 오는 거에 대한 것이 예를 들면 5개 이상은 더 이상 못 오게 한다든가 혹은 맥 주소를 거기서 그 테이블에서 하나 이상만 더 못 받게 한다든가 그럼 거기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맥 어드레스 테이블 포트에서 인지할 수 있는 러닝하는 개수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맥 어드레스 플러딩하는 거에 대한 어택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DHCP 스타베이션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호스트가 마치 내가 여러 개인 것처럼 계속해서 맥 주소를 바꿔가면서 어, DHCP 서버한테 이제 주소를 받아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맥 주소를 인지할 수 있는 건 스위치 뭐 몇 개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맥 주소에서 요청해 온 것은 제한되니까 포트가 거기 포트 시큐리티를 걸어 놓으면 거기에 호스트가 마치 여러 개의 호스트 맥 주소를 바꿔가면서 하는 공격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랜 포트에 대한 시큐리티라는 기술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스누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안 하는 기술인데 이 DHCP 스타베이션이라든가 DHCP 스푸핑 할 때 거기서 DHCP에 올라오는 거에 대한 것을 전달해 주는 거에 대한 것을 제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DHCP 스누핑이에요. 그 다음에 ARP하고 ARP 포이징 하는데 ARP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것을 조금 한정해 주고 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ARP 인스펙션 하는 또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ARP 스푸핑이라든가 ARP 스누핑 하는 거를 이제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맥하고 IP 주소에 대한 어택을 줄일 수 있는 IP 소스 가드, IPSG라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기술 써가지고 각각의 이 어택을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물어봐요. 뭐 DHCP에 대한 스타베이션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뭐 DHCP 스누핑하고 포스트 시큐리티를 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되겠죠. 레이어 2 솔루션이라는 것이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 시큐어하지 않으면 이펙티브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쓰는 뭐 텔넷 접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을 좀 보면 이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여기 있어요. 시큐어 시큐어 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큐어 카피 프로토콜이라는 게 또 있네요. 저도 시큐어 카피 프로토콜은 그렇게 어떤 건지는 뭐 특별하게 여기서 처음 봤지 그 전에 제가 이걸 그동안 하면서 본 적은 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큐어 STP, 시큐어 FTP, 시큐어 FTP는 FTP인데 이게 이제 인크립션 돼가지고 가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시큐어 소켓 레이어 SSL이라고 해요. TLS라고 해서 이건 레이어 4에 대한 소켓 레벨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크립션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기본적인 거죠. 근데 그 전에 대부분의 프로토콜은 레이어 2에서는 인크립션에 대한 것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시큐어하게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을 쓰는 것이 좋다. 여기 아웃 오브 밴드 매니지먼트를 쓰는 게 좋다라고 썼는데 이 아웃 오브 밴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기 썼습니다. 인밴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트래픽이 지나다니는 채널에다가 컨트롤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트래픽 채널에 대한 데이터가 가는데 거기에 실려서 컨트롤 채널이 가는 것이 인밴드고요. 이것이 분리됐으면 아웃 오브 밴드입니다. 그래서 아웃 오브 밴드의 매니지먼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FTP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FTP는 두 개의 포트로 구성을 해요. 데이터 채널하고 여기 보시면 컨트롤 채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 채널을 먼저 개설을 하고 데이터에 대한 걸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일이 필요할 때 그때에 이제 데이터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채널은 20번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컨트롤 채널하고 데이터 채널이 서로 분리가 돼요. 이건 왜 분리가 되느냐? 어떠한 이유인지 간에 내가 데이터를 막 회사의 기밀 자료를 우리 회사에 내가 브랜치에 내가 회사 관계자인 줄 알고 데이터를 막 지금 업로드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막 허용을 해줘가지고 막 보내고 있는데 근데 보내고 있는데 보니까 좀 이상해. 이게 보니까 보내면 안 되는 자료. 그래서 바로 컨트롤 C를 해서 데이터를 이제 중간에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컨트롤 채널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인밴드로 돼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다 보내고 그때 컨트롤 C가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데이터 다 보내고 컨트롤 C 보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웃 오브 밴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VLAN 할 때 우리가 VLAN 할 때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VLAN 할 때 매니지먼트 VLAN이 있었고 데이터 VLAN이 있어요. 그래갖고 데이터 VLAN하고 매니지먼트 VLAN 할 때 매니지먼트 VLAN을 좀 이제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VLAN도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아웃 오브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엔사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SRW 과정인데 그 엔사 과정 이제 코스 3가 되겠죠? 거기 보게 되면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고 해서 패킷에 대한 거 혹은 레이어 4에 대한 거 그러니까 포트에 대한 거 IP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을 제한을 할 수 있고 혹은 그 allow 하거나 deny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낼 수 있는 트래픽과 보내지 못하는 트래픽을 필터를 걸 수 있는 게 ACL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걸 써가지고 이렇게 그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어택을 우리가 미티게이션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10.4절 맥 어드레스 테이블 어택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의 기본적인 동작에 대한 거를 먼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라고 하는 거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레이어 2에 대한 것이 얘네들이 동작하면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받는 프레임의 맥 어드레스의 소스 어드레스를 보고 나서 이 포트에 연결된 호스트의 맥 어드레스는 무엇이구나 라고 나서 소스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메모리에 이제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거를 프레임을 이제 포워드 할 건지 필터 할 건지 어디로 보내야 될 건지에 대한 걸로 쓰이게 됩니다. 이건 여기 보시게 되면 FA 04번 포트, 그다음에 01 포트, 03 포트, 02 포트에 각각의 맥 어드레스 여기 배운 거 런한 거를 다이나믹하게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코맨드가 바로 이겁니다. show 맥 어드레스 테이블 다이나믹. 다이나믹 안 써도 그냥 맥 어드레스 테이블 하게 되면 show 맥 어드레스 하게 되면은 어드레스 테이블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패킷 트레이서 버전 아마 두 가지 다 되는 것 같은데 맥하고 여기 바를 하고 어드레스 테이블 해도 되고요. 맥 페이스하고 어드레스 테이블에도 이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맥 어드레스 테이블 플러딩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스위치예요. 지금 스위치. 지금 보면 여기 스위치에 피지컬 포트가 쭉 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포트 A에 맥 A, 그다음 맥 더블 A, 포트 B에 맥 B, B1, B2, B3에 대한 걸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저기 지속적으로 바뀌던 그 뒤쪽으로 스위치에 연결돼서 그렇게 제가 런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스위치에 있는 이 맥 어드레스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8,000개다. 그럼 여기에 포트 B에는 뭐 포트 B, C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식의 여기 이제 포트에 대해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쭉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정보를 뜨게 할 텐데 만약에 이걸 호스트 하나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호스트 하나가 맥 주소를 만약에 바꿔가면서 그러니까는 지금은 맥 어드레스에 대한 것이 거의 고정이 돼갖고 못 바꾸게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그 이더넷을 할 때에는 이더넷의 맥 주소도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이유든 간에 언제부터 그걸 못 바꾸게 이제 픽스를 시켜버렸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러 가지 오픈 소스 툴들에 보게 되면 맥 주소를 바꿔가지고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맥 어드레스는 딱 고정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만 됩니다. 그 상태에 대한 걸 하시고 하나의 호스트가 이걸 지속적으로 포트에다가 계속해서 줘가지고 야, 맥 주소를 막 그 여러 개 바꿔가면서 하게 되면 저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포트 A에 여러 개가 매달려 있구나라고 이해를 스위치는 할 거예요. 그래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이제 꽉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이제 픽스드 사이즈이고 스토어할 수 있는 맥 어드레스에 대한 것에 대한 리소스가 어, 고갈될 수가 있어요. 맥 어드레스 플러딩 어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단점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 봄바딩이라는 게 아니라 폭격하는 거죠. 스위트에다가 가짜 주소의 맥 어드레스를 스위트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꽉 찰 때까지 막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꽉 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뭔가 들어오려고 할 때, 뭔가 새롭게 들어오고 할 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데이터 하나가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나 들어가게 되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데스티네이션이 어딘지 모르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언노운 유니캐스트가 됩니다. 언노운 유니캐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냥 플러딩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스레트 액터가 이제 플러드 되는 걸 보고 나서 그 파일을 캡처해가지고 볼 수가 있죠. 마치 허브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스위트에 대한 얘기할 때 허브에 대한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받아갖고 모든 포트에 다 뿌리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데스티네이션이 답을 해갖고 데스티네이션 쪽에 하나가 딱 거기에 런 돼가지고 데이터가 이제 그쪽으로 유니캐스트한 것이 가기 전까지는 전부 다 플러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러한 컨디션으로 하여금 스트레텍터가 거기 완 호스트에서 다른 쪽으로 보내는 거에 대한 것을 캡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플러드는 이게 로컬 랜이라든가 로컬 VLAN에서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나다니는 트래픽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슬라이드가 그건데 이제 맥콥이라고 하는 그 오픈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스위치에 대한 거를 막 이제 가짜 주소로 막 이제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것이 꽉 차게 만들고요. 그 오버플로어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여기 지나다니는 트래픽을 전부 다 플러드를 합니다. 플러드 한 거 중에서 그거는 이제 캡처해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맥 어드레스 테이블 어택을 미티게이션 하는 것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맥코프라고 하는 오픈 소스에 대한, 그러니까 저 오픈 소스에 대한 것이 반드시 어, 해커용으로만 나온 것도 있지만 시스템에 대한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화이트 해커가 그냥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런 거 실습할 때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할 때에는 그 네트워크에 대한 어,
실습에 대한 거로 제한하거나 밖으로 나가지 않는, 물론 이게 랜이니까 밖으로 나가진 않겠습니다만 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게 잘못하면은 이제 어떤 윤리적, 도덕적, 그다음에 법적인 책임이 될 수 있어요. 자, 요 툴이라는 것이 바로 맥 테이블 오버플로우 어택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소스예요. 그래서 이 카탈리시스 6500이라는 스위치가 13만 2천 개의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툴이라고 하는 것이 1초에 가짜 주소를 8천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주소를 막 바꿔갖고 어드레스 테이블을 오버플로우 하는데 몇 초면은 꽉 차게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사실 아까 제가 로컬 랜에서 로컬 스위치에서만 한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그 로컬 랜 스위치에 대한 정보가 다른 스위치에 또 다른 포트로 해서 또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다른 여기 연결돼 있는 다른 스위치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스위치에서 맥 어드레스가 풀이 났다고 해서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이어 2 스위치 다른 놈들도 그 영향을 플러딩 해주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을 요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포트 시큐리티에 대한 것을 뒤에 나오게 됩니다. 포트 시큐리티에 대한 방법을 해가지고 그 맥 어드레스 한 포트에서 런할 수 있는 맥 어드레스에 대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트 시큐리티라는 것은 소스 맥 어드레스에 대한 개수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특징에서 다룬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료는 여러분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VLAN 호핑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VLAN 호핑에 대한 게 보게 되면 이제 VLAN 기술을 여러분이 봤는데 VLAN 호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건너뛰는 어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 건너떠 가지고 하는 게 VLAN 호핑이고요. 더블 태깅은 어, 비슷해요. 호핑하고 비슷한데 하나 두 개를 붙여가지고 공격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내가 어느 VLAN 속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거는 VLAN 어디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VLAN 호핑이라는 것은 어, 라우터의 도움 없이 동작하는데 이 VLAN 호핑하는데 스레드 팩트는 마치 자기가 스위치인 것처럼 바꿔서 동작을 합니다. 나도 스위치야, 너도 스위치, 나도 스위치야. 그래서 자기가 오토매틱 트렁킹 포트 퓨처를 이용해요. 우리 이 오토매틱 트렁킹 포트에 대한 것은 모든 스위치에 보통 디폴트로 동작을 합니다. 디폴트로. 이게 보면 만약에 이제 우리 시스코 프로프라이어티한 DTP에 대한 걸 하면 아니면 802.1Q 시그널링을 하던 DTP 시그널링 하던 자기가 트렁크인 것처럼 세팅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 스위치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동작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스위치에 VLAN을 액세스 해야 하는데 그 액세스 할 때, 보게 되면 그 VLAN에 대한 거를 서로 주고받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트렁크로 보통 연결되고 여기는 이제 액세스 포트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PC도 보면은 이게 액세스로 연결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트렁크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결된 트렁크야. 그다음에 VLAN 우리 서로 주고받고 해서 마치 여기 있는 VLAN 10 집에 대한 정보를 얘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게 VLAN 호핑이고요. 더블 태깅은 뭐냐면 이미 사실 하나의 태그를 갖고 있는 하나에서 또 하나 태깅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더블 태그를 전체를 보게 되면 더블 태그를 만들어서 보내고요. 스위치에다. 그다음에 아우터 바깥에 있는 거가 이제 자기가 정상적으로 이제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해서 다른 스위치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퍼스트 스위치는 정상적으로 스레트 액터의 VLAN 태그에 대한 걸 보고 나서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우터에 있는 바깥에 있는 거에 대한 걸 보고 나서 이게 정상적이구나 라고 나서 포워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네이티브 VLAN으로 향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해서 다른 첫 번째 태그를 빼고 나서 스트립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걸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내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네이티브 VLAN인데 이너 태그가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은 바깥에 있는 태그 없애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밖에 나가니까 이 태그는 안에서만 쓰이지 밖에서 쓰이지 스위치 벗어나게는 안 쓰이는데 얘가 여전히 태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 안에서만 태그에 대한 걸 해석해야 되는데 나가면서 얘가 또 태그를 달고 이너 태그를 갖고 있어요. 아우터 태그는 자기가 처리했는데 그러니까 세컨 스위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프레임에 도착했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그 8061.1Q에 대한 태그가 또 있네? 라고 딱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세컨 스위치가 이너 태그가 또 있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정상적으로 하고 이거 타겟되는 이 VLAN에다가 그걸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컨 스위치는 두 번째 스위치는 이게 원래 전달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왔구나. 그래서 그거를 그 자기 VLAN 쪽에다가 그걸 전달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자기한테 돌아오진 않습니다. VLAN 태깅 이제 유니디렉션입니다. 어태커가 이제 same VLAN 어떻게 연결돼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고요. 더블 태그 할 때 보게 되면 그 어떤 특정 서버, 특정 호스트에 대한 것을 공격할 때 그거를 하게 됩니다. 어떤 트래픽이 커미트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건 거의 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태커가 노멀리 블락 VLAN에 있는 디바이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일단 정상적으로 VLAN 나는 10인데 VLAN 20에 있는 거랑 원래 못하도록 막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것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할 때 바로 VLAN 더블 태깅에 대한 기술을 씁니다. VLAN 어택 미티게이션, 그러니까 VLAN 호핑, VLAN 더블링 태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트렁크에 대한 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VLAN 트렁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몰 포트에 대한 거를 디세이블 시키는 거예요. 트렁크를 그냥 디세이블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동작한다는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걸 오토 트렁킹을 전부 다 디세이블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네이티브 VLAN에 대한 것을 써가지고 지금 더블 태그를 했었기 때문에 더블 태그 요거에 대한 거는 그냥 트렁크에서만 네이티브 VLAN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VLAN 미티게이션 하는 자료가 잘못 넘어갔는데 제가 이 자료를 하나 했어요. 그냥 구글에서 VLAN 호핑 해가지고 테스트해서 쭉 보다가 사실 저도 VLAN 호핑은 공부할 때마다 늘 헷갈려요. 제가 잘 쓰지도 않았던 거였고 VLAN 설정했는데 호핑해서 그래 이렇게 발생할 수 있네 라고만 보는데 이건 보시게 되면 이거에 대한 자료가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요거 AT&T 자료가 하나 괜찮은 게 있어갖고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요. 보게 되면 mitigate on attack, VLAN 호핑. 그래서 VLAN에 대한 것 설명이 나옵니다. 호핑에 대한 거 하고 스위치드 네트워크에 대한 것에 문제에 대한 것이 쭉 설명이 됩니다. 더블 태깅이 어떤 공격인지에 대한 것이 쭉 나와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림 보게 되면 스위치에 하나 있고요. 그럼 타겟에 VLAN2라는 것이 있습니다. VLAN2.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우리가 쓰는 코맨드죠. 스위치에 쓰는 FA 012, 011에 대해서 보게 되면 011에 대한 게 여기 정상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012에 대한 것도 보통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죠. 그래서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오토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이나믹 오토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정 안 해도 기본 디폴트가 오토예요. 여기. 그래서 트렁크가 들어갈 때 받을 수 있도록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는 열시니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열시니아 프로그램이 바로 이걸 DTP 메시지를 크래프트 조작할 수 있거나 만들 수 있는 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큐리티에 어택하는 거에 보게 되면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화이트 해커도 있어요. 화이트 해커. 화이트 해커는 네트워크에 대한 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방어하기 위해서 어, 그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갖고 있는 툴이 있어요. 그럼 블랙 해커가 갖고 있는 만큼 화이트 해커도 이제 같이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블랙 해커가 이렇게 공격해 올 것이다라고 하고 또 디펜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랙 해커의 시뮬레이터처럼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마코프도 있었고 맥 어드레스 플러딩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VLAN 호핑하기 위한 여시니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시니아에 대한 걸 실행을 딱 하게 되면 여기 enable trunking 해서 enable 연결할 수가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얘가 보게 되면 802.1q 트렁크로 동작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스위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다른 VLAN에 속해져 있는 이 더블 태그인데 여기 보면 얘는 VLAN2에서 다른 스위치에 있고 두 개의 스위치를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VLAN1을 액세스해요. 그러니까 얘는 VLAN1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컨피그레이션은 정상적으로 잘 설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스위치에 보게 되면 여기 트렁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A12에 대한 거로 돼 있고 VLAN1으로 여기 여기네요. VLAN1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011에서 스위치 포트 네이티브 VLAN 1번을 전달하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헤더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V1, V2를 해가지고 여기 태그를 두 개를 더블 태깅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 넘어올 때는 첫 번째는 정상적으로 들어와요.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사실 요 V2가 없으면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냥 V1에 있는 VLAN1에 있는 것만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걸 딱 걷어내고 나서 보니까 스위치에서 걷어내고 보니까 V2로 보내는 거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V2에 대한 거 다 보내줍니다. V2에 해당하는 VLAN은 다 보내줘요. 그래서 여기 V2 받은 거야. 그럼 V2네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왔네 하고 나서 이쪽으로 보내줘. 물론 얘는 이쪽으로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더블 태깅 할 때 태그를 두 개 둬가지고 첫 번째 태그는 첫 번째 스위치에서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V2에 대한 태그를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걸로 세팅이 돼 있네 하고 나서 첫 번째 스위치가 VLAN2에 있는 스위치들한테 다 보냅니다. 그럼 얘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더블 태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우리 자료라든가 뭐 저도 강의를 뭐 100% 제가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게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좀 구글링 하셔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VLAN에 대한 기술로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HCP에 대한 스타베이션하고 스푸핑하는 거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DHCP 서로 메시지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HCP 서버라는 것은 IP 컨피그레이션 하는 것이죠. IP 어드레스, 서브넷, 디폴트 게이트웨이, DNS, 블라블라 여러 가지에 대한 걸 클라이언트에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스커버리 도, 오, 오퍼, 그 다음에 R, 리퀘스트, 그 다음 에크에 대한 걸 하고 얘는 브로드캐스트 보내고요. 여기는 유니캐스트에서 보내고요. 얘는 다시 또 브로드캐스트 한다고 그랬어요. 왜 브로드캐스트 하는 이유는 내가 특정한 서버에서 준 거에 대한 거를 내가 다시 요청하는 뭐 다른 DHCP 서버한테 네 거 안 쓸 거야 라고 하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DHCP 서버들은 얘가 내 거에 대한 거를 아니라 다른 쪽 DHCP 서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유니캐스트에 대한 거하고 이게 브로드캐스트에 대한 의미는 그렇다. DHCP 어택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요 스타베이션하고 스토핑에 대한 것입니다. 스타베이션이라는 것은 도스 공격하는 거죠. 혼자서 도스 공격하는 거예요. 혼자서 디도스는 여러 개 감염시켜서 가는 건 도스는 혼자서 하는 겁니다. DHCP 클라이언트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예, 고블러라고 하는 툴이 있나 봐요. 저도 이걸 안 해봤습니다. 고블러라는 걸 써가지고 어, 빌릴 수 있는 IP 어드레스에 대한 전체에 대한 거를 쫙 하고 나서 그걸 다 리스해 버립니다. 다 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디스커버리에 대한 메시지를 이게 기본적으로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전부 다 어사인을 하길래요.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를 구분을 해가지고 DHCP 서버는 IP 어드레스를 어디에다가 언제만큼 줬는지에 대한 걸 맥 어드레스로 구분을 해요. 근데 맥 어드레스 바꿔가지고 여러 개가 막 오고 정상적으로 다 했으니까 DHCP 서버는 내가 다 서버 다 할당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른 클라이언트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어사인할 게 없어요. 그게 타임아웃 해가지고 다시 회수되기 전까지는 되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스타베이션이고요. 호핑하는 거 볼까요? 이거는 가짜 서버 주소에 대한 거를 네트워크에다 주고 정상적인 클라이언트한테 야 잘못된 IP 주소를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 지나다니는 걸 내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롱 디폴트 게이트웨이, 아예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내가 만들어 놓는데 정보를 줘가지고 하거나 DNS 서버를 잘못 줘가지고 마치 DNS를 써가지고 다른 쪽으로 보내거나 아예 IP 주소를 엉뚱한 걸 줘가지고 뭔가를 하거나 그게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인밸리드 게이트웨이 IP 주소를 써가지고 맨 인 더 미들 어택을 하려고 이게 전초적인 거예요. 내가 공격을 하기 전에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뭔가 하기 전에 이제 사전에 간단하게 큰 범죄를 하기 전에 작은 범죄를 그거에 대한 시그머니를 하기 위한 강도질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NS 서버를 잘못 줘가지고 아주 웹사이트 딴 데에 대한 걸 준다거나 IP 주소를 바꿔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을 보스 공격을 어택할 때 사용한다. 뭐 이런 식에 대한 거 하는 것이 DHCP의 어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ARP 어택하고 SDP, 그 다음에 CDP, 시스코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에 대한 리커너센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비디오 여러분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ARP의 기본적인 기능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ARP에 대한 거, 내가 얻고자 하는 IP 주소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알기 위해서 ARP 리퀘스트를 보내면 해당하는 단말 중에서 ARP 리플라이를 오는 거죠. 근데 그래투이토스 ARP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투이토스 ARP. 그래투이토스라는 뜻이 불필요한 뭐 그런 건데, 그래투이토스 ARP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리퀘스트가 안 왔는데도 내가 그냥 리플라이 해라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모바일 IP에서도 쓰이고 뭐 쓰는 기술이에요. 필요해서 쓰는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IP 주소 이거 써도 되나? 하고 나서 맥 어드레스 내가 이게 바뀌었어? 하고 해서 이제 어, 리퀘스트가 없는데도 리플라이를 딱 보내거나 그랬을 때 쓰는 게 그래투이토스 ARP예요. 그래서 다른 단말로 하여금 맥 어드레스하고 IP 어드레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스토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이쪽에 대한 거를 보낼 때 일로 보내. 그럼 리퀘스트 안 하고 바로 보낼 수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투이토스 ARP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어태커가 그냥 가짜로 주는 거야. 스푸프드 맥 어드레스에 대한 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스위치도 이걸 테이블 업데이트합니다. 이거를 또 그래투이토스 ARP를 보고 나서 왜냐면 단말에서 온 소스 어드레스에서 온 그 포트에서 온 거니까 얘가 또 그거에 대한 걸 또 바꿔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다른 호스트들에 대한 거 할 때 쓰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IP 어드레스, 디폴트 게이트웨이 IP 주소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맥 주소를 따로 자기 쪽으로 줘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막 설명하기보다도 정상적으로 단말 AB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고 여기에 라우터가 연결돼 있고 이게 뭐 IP 주소를 편의상 뭐 192.168 얘는 .10 얘는 .20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맥 주소를 제가 AA라고 쓸게요. 맥 AA라고. 그럼 정상적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ARP 테이블이 두 개 다 192.168. 뭐 0.1에 맥 A, AA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 IP 주소하고 맥 테이블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여기서 내가 이제 스레트 액터죠. 놈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되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마치 192.168.0.1에 맥 BB라고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걸 그래투이토스 ARP로 얘네한테 보내줘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뀌었구나. 어, 여기 190.0.1이라고 하는 것이 맥 BB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RP 테이블에 바뀌었으니까 192.168.0.1 디폴트 게이트로 보내야 되는 거를 뭘로 보내겠습니까? 맥 주소가 이걸로 돼 있으니까 전부 다 데이터가 이제 일로 갈 거예요. 이쪽.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 중간에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라우터인 것처럼 속이고 난 다음에 맨 인 더 미들 어택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뭐 특별한 소프트웨어 이름을 쓰진 않는데 너무나 무궁무진해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오는 과정이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또 해볼 수 있는 거고 하니까는 어, 그렇습니다. 저게.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툴이 많고요. IPv6에서도 뭐 네이버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의 ARP 과정이죠. 이게 레이어 2 리졸루션 하는 건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를 미티게이션 할 수 있는 스토킹을 미티게이션 하는
방법이 이제 스트리티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푸핑 하거나 ARP 포이즈닝은 이렇게 약간의 그 목을 타는 어쨌든 뭐 이렇게 ARP 어떻게 하는 거에 를 받기 위해서 보게 되면 DAI 약자를 그냥 다이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다이나믹 ARP 인스펙션이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이를 만드는 어드레스 스푸핑 어택에 대한 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잭합니다. 밸리드 IP 어드레스에 대한 걸 아까 얘기한 ARP 그거 한 거랑 좀 비슷한데 하이잭하는 거예요. 아더러 디바이스에 대한 것을 하이잭하거나 혹은 랜덤 IP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정말 완화하거나 이거에 대한 걸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IP 어드레스 스푸핑에 대한 것을 미티게이트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스레텍다가 아까 얘기한 ARP고 그런 건데 아까 한 거랑 좀 ARP 지금 제가 한 것이 여기 보게 되면 ARP 어택이 ERP 어디 제가 이거 좀 설명을 좀 잘못했네요. 요거는 이 내용이에요. ARP 스푸핑이에요. IP 주소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호스트에 대한 어드레스하고 맥 어드레스에 대한 아나더 맥 어드레스와 매칭을 합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그거에 따라서 커런트 맥 테이블에 대한 것도 이제 바꾸게 되고요. 새로운 포트로 생각을 하고요. 타겟 호스트가 데이터를 보내게 됐을 때, 그러니까 타겟 호스트가 트래픽을 보내야 하지만, 맥 주소가 잘못됐구나, 원래 있었던 데가 맞구나라고 해서 그거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맥 주소를 바꿨기 때문에 스위치도, 이 맥 주소가 저쪽으로 옮겼네,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꿔서 꽂았나 보다, 라고 판단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위치 포트가 이제 정상화된 거죠. 여기 왜냐면 아까는 이렇게 가짜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타겟이 진짜 데이터를 보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위치가 다시 원래에 대한 포트로 바꾸겠죠. 그 오리지널 포트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다시 이제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텍트가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스푸프드 인포메이션을 이 스태텍터가 다시 또 보냅니다. 그래서 스위치로 하여금 다시 또 바뀌었네 하고 난 것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스크립트들이 있다. 그 프로그램의 스크립트가 갖고 새로운 타겟이 만약에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맥 어드레스가 오리지널로 바뀌었다 하게 되면 다시 또 스트레텍트는 또 바꾸는 그런 걸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보면 No Security Mechanism and Layer 2 소스 맥 어드레스에 대한 거를 뭐 확인하는 방법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도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어 2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꽂으면 바로 동작하는 겁니다. 맥 어드레스를 이렇게 꽂았다. 저기 스위치에다 포트에다 이렇게 꽂았다. 저렇게 꽂았다. 이렇게 꽂았다. 저렇게 꽂았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을 다른 사용자가 내가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앞에 ARP 제가 그 세팅하는 거, ARP 어택하는 거, 여기 IP 어택 이게 이게 다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게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데 사실 이게 IP 주소랑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이거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스위치가 이렇게 리포트가 있을 때 내가 여기다 내 PC가 있는데 PC를 여기다 연결하다 막 이제 아무렇게나 동작을 해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PC는 지금
여기만 연결돼 있고요. 지금 나쁜 놈은 여기 하나 이제 해커가 스레트 액터가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IP 주소를 똑같이 써. IP 주소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맥 주소가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 어? 여기 보게 되면은 맥 테이블에 대한 걸 바꾸는 거죠. 오버라이트 하는 거니까. 이에 대한 거, 맥 어드레스에 대한 거. 맥 어드레스에 대한 거, 스위치 입사는 여기 있는데 갑자기 또 일로 바뀌었어.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바꿨는지에 대한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연결해놓고 얘가 이쪽인 것처럼 연결해놓고 막 하다가 이쪽인 사람이 하나 데이터를 보내면 여기 있었네. 여기가 정상이네라고 바꿀 텐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여기다가 데이터를 보내서 이쪽이야 라고 해서 바꾸는 그런 공격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RP 저도 이제 어드레스 스포핑하고 ARP 어택은 사실 같이 연관돼 있어갖고 제가 이야기를 조금 애매모호하게 한 면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공부하길 바라겠고요. 조금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ARP라고 하는 가정은 IP 주소하고 맥 어드레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연관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에 대한 걸 볼까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 스위치에서 루프를 막을 때, 루프에 대한 거 끊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스패닝 트리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면 네트워크 어태커가 이 브릿지에 대한 거야 내가 브릿지인 것처럼 그다음에 네트워크 토폴로지 바꾸는 거에 대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쓰는 것은 뭐를 하는 게냐면 결국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PDU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SDP 브릿지 PDU라고 하는 예, 브릿지 PDU에 대한 것이 그 정보에 대한 것이니까 이 브릿지 PDU에 대한 것을 단말이 해서 못 보내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스위치가 있고 스위치가 있고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스위치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끼리만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을 서로 주고받으면 돼요. 브릿지 PDU에 대한 거를 얘네들끼리만 서로 주고받으면 돼요. 결국 트렁크에서만 주고받으면 돼요. 근데 누군가가 이거에 대한 걸 여기서 딱 그래서 여기 자기 PC에서 이걸 직거래를 하려고 해. 그럼 얘가 오는 브릿지 PDU에 대한 거를 여기서 못 받게 하면 돼요. 이걸 뭐 액세스 트렁크 모드가 아니라 액세스 모드로 설정하다 이쪽에서 브릿지 PDU에 대한 거를 안 온다라고 포트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 쭉 있으면은 그다음에 트렁크에 대한 것이 있고요. 트렁크에 나가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액세스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액세스에 대한 거. 액세스. 사실 문제는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는요. 전부 다 디세이블 시켜버리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위치는 피지컬리 안 보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피지컬리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그 포트에 대한 것도 액세스가 들어가는 포트, 못 들어가는 포트 딱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브릿지 PDU에 대한 걸 가드 해가지고 야 이거에 대한 것은 브릿지 PDU를 서로 주고받는 포트야. 이거는 여기는 못와에 대한 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 예, 물론 브릿지 PDU가 어떻게 호스트에서 이게 이쪽 호스트에서 나가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을 브릿지 PDU 가드라고 하는 걸 포트에다가 설정을 해서 하게 되면 되겠고요. 뒤에 뭐 11장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하는
패킷 트레이스에서는 이 기능이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알고는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시스코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입니다. 시스코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은 이게 뭐냐면 CDP에 대한 거지. 레이어 2에 어떤 장치들이 뭐가 물리는지 프로프라이터리한 시스코들 장비들끼리 동작하는 장비예요. 시스코 장비들끼리 이게 디폴트로 동작해서 상대방 쪽에 라우터가 물렸는지, 상대방이 스위치인지, 상대방이 IP폰인지, VoIP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시스코 장비들끼리 서로 오토매티컬리 그냥 디스커버리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CDP 인포메이션이 막 주고받는데 이게 피어리딕하게 언인크립트되고 언오센티케이티드 브로드캐스트로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노출을 이거를 이제 취약하니까 이거 여기서 뭔가 받아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DP에 대한 것도 이게 하는데 이게 보게 되면 CDP 디바이스가 지속적으로 메시지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는 거 업데이트된 거에 대한 걸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CDP를 실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게 장점으로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 보안에 취약하니까 또 안 쓰게 하는 겁니다. 이 리커너센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정찰하는 겁니다. 리커너센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가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은 그냥 디바이스에 no CDP run 그래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 no CDP run 해가지고 안 쓰는 방법이 되겠고 아니면 그냥 다시 살려야 되겠다면 CDP run 하는데 이건 글로벌하게 하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하는 거니까는 그럼 그 시스템 전체가 이제 아예 못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특정한 포트에서만 할 때, 이게 특정한 포트에서, 그러니까 특정한 인터페이스라든가 거기에서만 쓸 때는 no CDP enable.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 커맨드예요. 이거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커맨드예요. 아까는 이게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이었고요. 이게 특정한 인터페이스 들어와서 그 인터페이스만 CDP를 안 쓰겠다라고 하시는 게 어, 그 no CDP enable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CDP run, no CDP run 할 때는 글로벌이고요. enable, no enable은 이게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예요. 이게 딱 봤을 때, 이거 시스코에만 있는 거 아니야? 그 시스코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면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스탠다드화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거에 똑같은 것이 LLDP라는 게 있어요. LLDP. 링크 레이어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멀티 벤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프로프라이터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LLDP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no LLDP run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터페이스, 특정한 인터페이스 할 때는 no LLDP transmit, no LLDP receive. 그러니까 아까 여기 enable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트랜스미터가 receive에서 분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명은 CDP 리커너센스라고 하는데 우리 스탠다드에서는 LLDP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LDP를 글로벌하게 그 장비 전체에 대한 거를 못하게 할 때는 여기 보면 no LLDP run 이렇게 명령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 않고 특정한 인터페이스에서 이 LLDP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보내거나 받거나에 대한 걸 선택적으로 이제 할 때 보면 no LLDP transmit, no LLDP receive에 대한 코맨드를 할 수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10장이 조금 내용이 좀 제가 많이 설명을 했어요. 10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그 시큐리티에 대한 것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했고요. 우리 그 과정에 보시게 되면은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거를 제가 병수로 지금 여러분 수강을 시켜놨는데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과정에서 배운 것을 쭉 써머리 해놔 있습니다. 앞에 썼던 거니까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모듈 10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